네, 안녕하세요. K2웹테크에서 김현열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아도 플랫폼 관련해서 기본적인 구조랑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계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연수 기간을 신청하시면은 기간 관리자 계정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기간 관리자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과정 운영자 계정들을 생성하시고 각 과정마다 배정하셔서 업무 부담을 조금 나누셔서 운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관리자들은 이제 주요 담당하시게 되시는 업무들은 기술을 생성하고 과정을 생성하신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과정 운영자 계정을 생성하셔서 각 과정별로 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이제 기관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회원가입 기능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 과정과 공개 과정, 과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과정은 연수사업실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우선은 전문 과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과정에서는 이제 수강 신청을 승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으로 승인해 주냐, 자동으로 해주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과정인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다 과정마다 발급되는 이제 수강 신청 코드를 이제 연수생들에게 알려줘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연수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동 승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동 승인이 될 것이고 수동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별로 수동 신청된 리스트가 있어서 이제 그 운영 관리자분께서 보시고 승인을 해주시면은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저는 또 과정을 생성한 단계에 있어서 컨텐츠를 포함하냐 미포함하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로 이제 가입을 하셔서 과정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컨텐츠를 미포함해서 과정 개설을 하시는 방식이 더 좋으실 거고 이제 작년 뭐 예전에 했던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동일하게 강의 내용을 동일하게 올해도 또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콘텐츠 포함 과정 개설을 선택을 하셔서 그 기존에 나가셨던 그 과정의 콘텐츠를 복사를 하셔서 개설을 해주시면은 해당 그 예전에 했던 과정과 동일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과정이 개설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정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 운영자가 콘텐츠를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콘텐츠라고 하면은 기존에 등록되었던 동영상이라든지 문제행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운영자가 뭐 수정을 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이 권한을 안 준다면은 기존의 그 영상들은 그대로 쓰시되 이제 학생들의 뭐 출결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위주로 하게 되는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신청하면 이거 나중에 시연하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서 수료증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절차에서 먼저 기간 정보에 보시면은 수료증 기본 양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양식이라고 여기 이제 양식의 종류를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양식이라고 하면은 저희 씨앗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본 수료증 양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 로고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시면은 아래와 같이 추가로 이제 그 발급받은 기간의 로고가 포함된 수료증이 이제 기본 양식으로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추가로 개별적으로 쓰시고 있다는 양식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이미지 업로드나 이런 HTML로 자유롭게 커스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그 씨앗온 플랫폼에 보시면은 자료실에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써왔던 매뉴얼들, 영상 매뉴얼들 관련해서 저기 다 탑재가 돼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제가 시연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 연수 기간을 이제 신청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서포트 자료실에 있는 여기 위에 탑재된 곳에 보시면은, 요 자료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첨부 파일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들을 작성을 하셔서 연수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쪽에서 저희 쪽 시스템에서도 추가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스템에서도 이제 여기 플랫폼에서 파트너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인스티튜션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을 통해서 각 이제 신청하시려는 기관명, 기관 영문명, 이제 로고 이미지 이런 것들 필수 값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마저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승인이 나옴과 동시에 그 관리자 계정이 발급받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관 관리자 계정을 발급받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화면과 같이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운영 설정에서 관련 기관 관리에서 보시면은 이제 자기 해당하는 기관, 본인이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아까 이제 신청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지만 추가로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쪽 해당 메뉴에 들어오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관 정보에서 보시면은 편집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수료증 양식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료증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기본 양식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추가로 이제 커스텀을 해서 사용하느냐 해서 저희가 국문과 영문명 두 가지 모두 양식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연수생분들께서 그 언어에 맞게 이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기관 정보를 수정을 하신 다음에 기술을 개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관리자로 들어왔을 경우에 제일 최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시제 기수가 하나가 들어오게 돼 있을 겁니다. 상시제 과목 이외로 추가로 이제 기수를 등록을 해주시고 기수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각 기수명은 가급적으로는 한글로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저희가 과정명 같은 경우에는 한글명이랑 영문명 두 가지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학생들이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기수명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고 관리적인 측면을 위한 명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글명으로 입력해 주시면 관리에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이 필수 값들을 다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수에서 지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수에서 지정하는 기관들은 이제 요 기수에 포함된 과정들은 이 해당 기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운영하시면서 과정을 생성했는데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데, 가끔씩 보시면은 기수의 완료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게 되시면은 우선은 기수로 오셔서 기간을 더 늘리신 다음에 다시 과정에서 마저
그 기간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을 생성을 하게 되고 과정을 개설을 기술 과정을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에서 기수에서 아까 전에 생성했던 기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설 구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개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기관을 처음 발급받고 과정을 개설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신규 개설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다 신규 개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쓰셨던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과목의 컨텐츠를 그대로 들고 오셔서 생성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정이 생성이 되게 되고, 과정을 생성을 하면은 우선은 저희가 이제 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연수생분들이 이제 해당 시험에서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수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래 있는 하단의 총점을 합한 기준에 넘어가야지만 이제 수료 처리가 됩니다. 각, 어, 각 평가별로 비율을 적용을 하셔서 어, 합계가 10%가 넘어가게 100%가 적용되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과정 개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 운영자들을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운영자들은 사용자 계정 관리에 가셔서 아이디랑 뭐 이름, 성함,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권한을 과정 운영자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필수값들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과정 운영자 계정을 등록하신 다음에 과정 계절 관리로 가셔서 과정 운영자 관리에서 들어가셔서 추가로 누르시면은 직접 등록을 하시고 이제 방금 생성한 그 계정 아이디나 이름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우측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아래에 이제 권한들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강의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 이런 외부 링크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영상 콘텐츠 아니면은 뭐 문서 자료 아니면은 이제 퀴즈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콘텐츠 수업 구성에서 보시면은 추가해서 차시를 먼저 등록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시고 기본적으로는 게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게시 체크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운영 설정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상 콘텐츠 아니면은 문서 자료 아니면은 이런 확인 퀴즈들은 전부 다 이제 콘텐츠 수업 구성에서 생성하시게 되고, 저희가 실시간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 설정 쪽에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등록을 하시고
제목과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이 이제 진행되는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 이렇게 수업 시간과 안내 사항을 적게 되면은 또 네,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에 출석을 할 수 있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요 QR 코드를 출력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오프라인 장소에 왔을 때 해당 QR 코드를 찍으면은 로그인을 통해서 출석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수업도 마찬가지로 제목과 수업 시간 입력을 해 주시고 저희가 줌이나 이제 뭐 웨비나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간 그 방식이 있을 것인데 해당 주소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정에서 어 자동 승인과 수동 승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거를 설정해 주실 때는 제일 처음에 최초의 과정을 생성하실 때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생성된 과정에서 운영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예 수강 승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수강 승인 방식에서 자동이냐 수동이냐 선택하게 됩니다. 수동 네 수동으로 이제 승인 방식을 처리하는 경우 학생들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 코드를 입력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강생 메뉴에서 수강 승인 대기라고 상태값이 있습니다. 해당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신청한 리스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강 승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해당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 출제 방향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있고 퀴즈가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시험과 퀴즈는 동일한 기능이고 과제는 이제 학생들의 레포트 제출물을 받기 위함입니다. 시험과 퀴즈가 분리된 것은 어 이제 평가 기준을 이제 좀 더 경중을 두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시험만 쓰셔도 여러 문 시험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문제은행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은행에서 먼저 문제 그룹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룹을 문제 그룹에서는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식 서술형, 객관식 뭐 그리드, OX, 단답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객관식과 OX, 단답형, 서술형 등은 일반적인 유형이고 저희가 빈칸 채우기 기능이 있는데 빈칸 채우기 기능은 저희가 쓰신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이제 여기 빈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추가 기능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 답안 입력 추가라고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이 생성이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당 영역이 입력할 수 있게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1 번의 답변은 알강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답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콤마 띄어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1 번의 답변을 여러 가지로 등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먼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제가 문제를 두 개를 문항을 두 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출제 쪽에서 이제 요 평가 출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나가게 되는 시험입니다. 온라인 시험을 선택을 하셔서 평가명을 입력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진입 제한 같은 경우에는 1 회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진입을 했다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갑자기 꺼진 경우에는 다시 진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5 회나 10회 정도로 하시면은 연수생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인터넷이 안 좋아서 화면이 꺼지는 경우에도 다시 진입을 해서 이어서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2 가지밖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문항수를 2 개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은행에 이제 100 가지 문제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고 저희가 문항을 20 개를 해서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0개 중에서 20 개가 랜덤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항수와 총점 요 배점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저는 문항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해당 방금 등록한 평가 화면에서 상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미리 보기라고 화면이 있고 버튼이 있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응시하게 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수강생이 없지만 학생들이 이제 출석 진행 현황이라든지 시험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응시를 했는지, 과제가 뭐 3 개가 나갔는데 몇 개를 제출을 했는지 요런 전체적인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 쪽에서는 그 각 시험이나 과제별로 세세한 이제 성적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정별로 설문을 생성을 해서 제출을 응시 연수생들한테 응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은 설문지도 온라인 시험을 내는 방식과 비슷하게 문제은행을 먼저 등록하고 온라인 시험을 등록했듯이 설문지도 설문지 관리에서 설문지를 먼저 생성하시고 설문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을 요런 식으로 이제 각 문항들을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해 주시면은 연수생분들께서 해당 답과 거기에 맞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지를 먼저 생성을 하신 다음에 설문 진행 및 결과 확인 쪽에 들어가셔서 우측에 있는 설문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생성했던 설문지가 보이게 되실 거고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고 이제 설문 종류는 학습 시작전, 평가 시작전 요런 여러 가지 어 시작할 수 있는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기간 동안 설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 학습 시작 같은 경우를 누르신다면은 연수생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학습을 시작할 때 요 설문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기능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추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답변을 받아보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